코디 로즈 WWE 관둘 것이란 뉴스인데요. 리치 아이젠 쇼에 출연한 코디는 최근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 촬영 경험을 언급하며 링 밖에서도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WWE 챔피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메인 챔피언에게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며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은 드웨인 존슨과 존 시나에 이어 코디 역시 헐리우드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코디가 실제로 야심이 크죠. 야심이 크고 배우랑 정치 쪽에도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단은 배우가 먼저 타겟팅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디 로즈의 WWE 경력이 지금의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 계약이 끝날 때 WWE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약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남았다 쳐봐요. 1년 남았는데 그 다음 계약이 WWE하고 5년 계약을 맺었다 쳐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코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6년인 거고, 지금 계약이 1년 남았다 치고 코디가 뭐 3년 계약한다. 그러면 우리는 코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4년 남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의 지금 남은 계약 일자랑 다음 차기 계약 일자를 합치면 코디 로즈의 WWE 모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화이트하우스 나이트메어 덜덜, 헐리우드 나이트메어 덜덜. 그리고 여러분, 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금색 탕구리 가면을 쓰고 나왔잖아요. 금색 가면이 한쪽 눈깔이 이렇게 데미지를 받은 연출이 되어 있어서 한쪽만 되게 많이 찢어져 있고 이렇게 막 파져 있단 말이야.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이런 데미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데미지 묘사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슬매니아 때 랜디 오튼에게 당한 부상을 묘사한 거더라고. 이 가면에다가 에꾸로즈 못하게 그런 가면을 할 거야. 레자랄. 그래서 안대를 트리플 H가 안돼 못하겠죠. 안대를 못하게 하니까 가면을 이제 한쪽을 찢어놨다, 눈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또 다쳤냐? 라는 뉴스인데요. 로 메인 이벤트에서 세스 롤린스와 격돌한 브론 브레이커의 몸 상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 촬영된 팬 영상에서는 브레이커가 다리를 절뚝이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단순한 경기 후 셀링 수준을 넘어서 실제 부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도중 테이블 위에서 맞은 패디그리 장면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WE는 브레이커의 상태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또 한 번의 장기 결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커는 최근 태그팀 챔피언십 스토리라인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어 만약 부상이 사실이라면 향후 계획에도 적신호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번 뉴스에는 제가 프리버드 룰로 인해서 브론 브레이커가 앞으로 챔피언으로서 태그팀 디비전에서 활약할 것 같다라고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세스 롤린스와의 앙금을 로우에서 털어낸 이유가 태그팀 디비전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그 세스 롤린스하고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것 같다. 이 패디그리 중간에 이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서 패디그리 맞는 장면이 좀 위험해 보인다. 또 비전이냐고. 또 비전이야. 비전이 안 보이죠.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브론 브레이커. 이게 연달아 부상을 입게 되면은 선수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데 회사도 그냥 밀지 말까? 이 새끼 자꾸 다치는데 그냥 밀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부상이 본인의 실수든 상대의 실수든 자신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브론 브레이커를 NXT 2.0 에라 때 유일한 한 줄기 빛으로 보던 저로서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좀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유리몸 타이틀 가져가나 그런 벨트도 있어? 그리고 어제 로우가 끝나고 다리를 절고 있는 브론 브레이커인데요. 또 다쳤어. 아니, 나 어제 로우 대충 봤는데 대체 어디서 그렇게 다친 거야? 이게 뭐야? 대체 어디서 다친 거지? 여기서 다쳤나? 아니야. 다리는 전혀 데미지가 없는데? 딱 봐도? 대체 왜 다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원문에는 무슨 패디그리로 다쳤다 뭐 이러는데 멀쩡한데 다리? 아니야, 이게 패디그리가 아니야. 이게 어디서 다친 거야 대체? 나중에 후속 보도나 뭐 레슬링 짤 같은 게 돌아다니면 제가 또 금요일 뉴스 때 한번 말아볼게요, 2부짤을. 네. 로건 폴의 삼두근이 찢어졌는데 이게 찢어진 당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ML 굉장히 좌절하는 글을 써놨네요, 로건 폴. 이게 Fuck my life, 개 같은 내 인생 이런 뜻인데.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빌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못다한 숙제라는 뉴스인데요. 로우에서 세스 롤린스가 브론 브레이커를 꺾고 이제 로만 레인즈 특유의 포즈를 따라하면서 월드 타이틀을 노린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세스 롤린스 대 로만 레인즈가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원래 올해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후보로 검토됐지만 롤린스의 부상으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 킹 오브 더 링 우승 후보로는 오바페미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WWE가 브록 레서너를 활용해 오바페미를 탈락시키고 롤린스 대 레인스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콜은 로우에서 우승자가 메인 이벤트를 모두 치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원래는 박치기 안 했으면 이거 안 했으면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로만 레인즈하고 세스 롤린스였다. 로우가. 그래서 스맥다운 쪽은 로얄 럼블을 펑크가 우승해서 코디 로즈랑 하는 거였다. 로우 쪽은 로만 세스, 스맥 쪽은 코디 펑크 이거였는데 누가 박치기해서 이게 빠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못다한 숙제를 썸머슬램에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썸머슬램에서 로만 대 세스를 하려면 세스가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킹 오브 더 링을. 킹 오브 더 링을 우승하려면 오바페미가 져야 되잖아. 그래서 오바페미가 지려면 브록 레스너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브록 레스너가 약간 오바페미를 방해해서 킹 오브 더 링 탈락시키고 썸머슬램에서 오바 대 레스너 3 하고 이제 못다한 숙제 세스 롤린스, 로만 레인즈, 썸머슬램, 월드 챔피언십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망했어. 회생 불가야. 비전은 망했어요. 네. 어제 경기는 백래시 세스 부부 경기보다 좋았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좋았어요. 비전은 다 부상이라 비전은 진짜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 데나우젠에게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땐 저주를 진짜로 받았어. 어제 세스 롤린스 머리 썼음 부부가 포레이먼에게 스피어 그리고 타이틀 벨트의 스피어 스텀프 123 끝. 그 스피어 벨트로 막는 게 옛날에 브레하트가 골드버그한테 썼던 작전인데 이번에 세스가 그 작전을 써버려갖고 브론 브레이커가 반실신했죠 그날. 그래서 스톰프 맞고 패배했는데 어제 세스 벨트로 스피어 막은 거 왜 나는 브렛이 철판으로 스피어 막은 거 생각나. 저랑 똑같은 생각 하셨네요. 레자랄 오래 보셨네요. 네, 저도 그 얘기 딱 했는데 방금. 여기에 대한 로만 레인즈의 또 다른 뉴스인데요. WWE가 로만 레인즈와 코디 로즈의 세 번째 대결을 본격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시 이탈리아 이후 로만 레인즈는 인터뷰에서 코디를 향해 이건 트라이벌 치프의 게임이다 라고 말했고 코디 역시 즉각 반응했습니다. 코디는 그가 나를 한번 이겼고 나도 그를 한번 이겼다 라고 하며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WE는 이후 둘이 백스테이지에서 마주치는 장면까지 촬영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원래 두 선수의 3차전은 레슬매니아 42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창작 방향 문제로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업계 예측으로는 크라운 주얼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챔피언과 챔피언의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크라운 주얼이기 때문에 이 둘의 3차전을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레슬매니아 42의 원래 플랜 A가 이거였어요. 원래 플랜 A가 로만 대 코디 3였는데 식상하다. 그리고 이제 각본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빠그러지면서 코디 펑크, 로만 세스 이게 플랜 B였어요. 근데 우리는 42에서 플랜 C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 A였던 레슬매니아 42의 원래 대진이 아마도 크라운 주얼 챔피언 대 챔피언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빌드업 하기도 쉽죠. 챔피언 대 챔피언이니까 스토리라인 뭐 단체의 얼굴 마담으로써 각자의 브랜드의 명예를 걸고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주 챔피언 대 챔피언으로 하게 되면서 파기된 듯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탈리아 백스테이지였죠. 로만의 저 업신여긴 표정 있잖아. 옛날에 손담비님이 하셨던 그 표정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기사가 필요 없을지도 라는 뉴스입니다. WWE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레슬매니아 43의 메인 이벤트 구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프메이드에 따르면 현재 WWE의 최우선 계획은 더락 대 로만 레인즈 경기이지만 더락의 출전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기가 바로 오바페미 대 로만 레인즈입니다. 이번 보도는 WWE 내부에서 실제로 더락 대 로만 레인즈를 레슬매니아 43에 핵심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는 락 대 로만을 지지하는 파와 로만 대 오바페미파를 지지하는 파로 갈렸다고 하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저는 근데 오바페미하고 로만 레인즈도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덜하기 좀 언제 어디가 됐든 간에 은퇴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몸값이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WWE가 그 몸값을 낼 게 아마도 명확하잖아요. 자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락은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서 링에서 은퇴하는 서사를 한번 밟아주면은 좀 더 배우로서도 입지가 명확해지고 물론 지금도 제일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레슬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좀 더 배우의 100%라는 느낌을 주잖아. 그리고 이제 좀 그 성부라는 느낌? 뭔가 좀 성불이라기보다는 이제 다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 레슬러로서 이제 끝을 맞이하고 배우로 승천하는 느낌이 되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락의 그 연기력까지 더해지면은 군터 출발해? 그러니까 뭔가 좀 마지막 은퇴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고 째고 미루다가 은퇴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좀 멀쩡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로만이 누굴 만나도 명경기를 뽑는 베스트 바운 머신이 되어가고 있잖아. 내가 말하면서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이때 덜악을 좀 맞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졌지만 얻은 게 많다라는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와 오바페미의 재대결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 초반 레스너는 F5를 4번 성공시켜 몰아붙였지만 페미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괴물 같은 맷집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레스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페미를 바라보는 장면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WWE는 비록 페미에게 패배를 안겼지만 그를 차세대 괴물스타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선수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팬들은 2026년 썸머슬램에서의 최종 결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젠장 내가 틀렸군. 국내에서 나츠만 예상 못한 경기. 제가 원래 근데 누구한테 꽂히면 얘가 패배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4년 전 이 정승호 캐스터랑 밥 내기 하잖아? 밥 내기 하면은 내가 록센 페레즈의 패배를 계속 안 찍었어. 계속 록센 페레즈의 챔피언 등극을 계속 찍었거든. 첫 타이틀전 때부터. 그러면서 밥 많이 샀지. 록센 페레즈 때문에 밥을 많이 샀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좀 대가리가 오바페미한테 깨져 있는데 어쨌든 오바페미 1승 1패지만 여전히 괴물이다. 잘 크고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레스너가 원래 이거 먼저 하지 않았냐? 아니 옛날 레스너가 이거 더 먼저 하지 않았어? 옛날에 등장할 때 막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몸 풀듯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좀 다른데 리듬이. 야 이거 좀 많이 신났는데? 아니 스텝이 많이 경쾌한데요? 와 야 많이 경쾌한데? 어깨춤이 아주 덩실덩실이네. 이 정도 레벨인지 몰랐네 퍼올 때. 스맥도 재밌으면 좋겠어 라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로우에서 가장 큰 수확은 오바페미의 재정비였습니다. 이탈리아 레스너전을 패배한 뒤 WWE가 그의 기세를 꺾어버릴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로우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킹 오브 더 링 예선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 경기 후 직접 브록 레스너를 호출하며 3차전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특히 클래시 이탈리아에서 키무라락에 오래 잡혀 있었던 설정을 반영해서 팔에 테이핑을 하고 등장한 디테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파투가 다시 로만 레인즈를 인정하는 블러드라인 이야기는 훌륭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식상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두루 맥킨타이어의 복귀가 예고된 것도 아쉬웠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두루 맥킨타이어가 차후 쇼에 유럽 투어 중에 아마 등장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현지 팬들은 이거를 예고하지 말고 서프라이즈로 해주지, 예고해서 좀 김이 센 것 같다, 이런 비난이 조금 있고요. 제이콥 파투의 인정의식이 꼭 필요한 장면이었거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로만 레인즈하고의 경기 룰의 조건이잖아. 패배한 자는 복종할 것, 이게 조건인데 이 세레모니를 했을 뿐인데 파투랑 로만이랑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라는 식상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바페미가 페이탈 4웨이에서 씹어먹는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현지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오바페미가 브록 레스너를 호출한 것이 조금 쎄한 복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페미가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향해 이렇게 막 성큼성큼 막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레스너가 뻑 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돼요. 네, 개인적으로 좀 브록 레스너가 기습을 해서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좌절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봅니다. 어제 로우 오프닝 경기 진짜 개재밌었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꼽주는 제이가 킬포였음. 저도요. 예. 제이는 딱 여기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 로만 레인즈의 왼팔 오른팔 좌제이 우지미, 좌제이 우지미,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어제 오바페미 무쌍 찍은 거 너무 멋있음. 3대1인데 안 밀리고 오히려 압도해버림. 저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바페미 옛날부터 그런 모습이 내 마음을 훔친 지가 오래됐단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모두가 오바페미 브룩레스너랑 1대1 주고받을 것 할 때 계속 머리가 깨져 있었잖아요. 예? 오바페미 또 이길 것 이러면서 막 혼자. 예, 제가 이렇게 한 명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이번 로우 어떻게 보셨나요? 로우 재밌던데요? 아니 로우는 왜 계속 재밌냐? 로우 재밌지 않아요? 경기도 지금 킹 오브 더 링 페이탈 4웨이 너무 재밌던데 오바페미 세그먼트도 너무 좋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이콥 파트 그냥 이대로 물러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도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대로 물러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파투 이상 다 깎아버리는 거 에바 아님. 근데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제이콥 파투는 지금 이 메인 이벤트 2번 하면서 이제 메인 이벤트에 메인 챔피언에 2번 도전한 선수가 된 거잖아요. 이건 제이콥 파투가 이전에 보여준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인 이벤터로 발돋움하는 과정이라서 이미 승진이다. 지는 것도 로만 레인즈 상대 2번 지는 것도 승진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트리플 H에 따르면 이 클래식 이탈리아를 통해서 WWE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탈리아 마음에 든다. 너희 이제부터 우리들의 주요 타겟이다. 이탈리아 자주 올 수도 있다. 유럽 투어 때 너희들은 늘 필수다. 앞으로 PL이 열 수도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말이 아닐까. 이탈리아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탈리아가 주요 대륙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두가 극찬한 그란데 내전이란 뉴스인데요. 클래식 이탈리아 전 트리플 레아에서 열린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끼리의 내전 마스크를 건 경기는 기대를 뛰어넘는 명승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드빅 카이저는 등장한 순간부터 현지 팬들의 압도적인 환호를 받았고 체드 게이블과 함께 올해 최고의 경기 후보로 거론될 만한 혈전과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후 안드레아 바자르테가 등장해 카이저 여자친구죠. 카이저의 승리를 축하했고 패배한 체드 게이블은 피투성이가 된 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가족을 소개하며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카이저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팬들은 처음에는 농담 같은 각본이었지만 결국 최고의 결말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떡상할 때 관도란 뉴스입니다. 최근 트리플레아에서 루드빅 카이저와 명승부를 펼친 체드 게이블의 미래를 두고 흥미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제프 제럿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게이블은 지난 10년 넘게 WWE에 있었지만 회사는 메인 이벤트급의 선수로 믿지 않았다 라고 하며 앞으로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몸값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에 따르면 다른 단체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준비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게이블은 24년 WWE와 3년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프 제럿이 하는 얘기가 뭔 소리냐면 제프 제럿은 너 이제 가면 벗었지? 너 이제 로우 가봤자 별거 없다 너 이러면서 차라리 신일본이나 AEW로 와서 몸값을 높여 임마 약간 이런 식의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실제로 WWE의 라이브 이벤트 부사장직을 WWE가 제안했는데 명예의 전당을 찍먹하고 나서 바로 엘리트로 갔어요. 엘리트로 가서 AEW 계약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나는 여전히 경기를 하고 싶다였거든. 그래서 이제 너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딴 데로 와라 라는 게 본인이 실제로 실천했어요. 본인이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라서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결과가 본인이 봤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경험자께서 체드 게이블한테 제프 제럿이 자기처럼 일단 WWE 그만두고 생각해. 딴 데 가면 몸값이 오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하고 있는 제프 제럿의 조언까지.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또 있습니다. 자칭 레슬링 갓도 인정이란 뉴스입니다. 체드 게이블이 최근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리플 레아 경기에서 직접 해설을 맡았던 JBL은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 출연해 체드 게이블이 세계 최고의 레슬러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JBL은 카이저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카이저가 단순히 스페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현지 멕시코 방언과 문화까지 익히며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WE 역시 이 경기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우가 종료 후에 넷플릭스에서 해당 경기를 통째로 공개했는데 이는 WWE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멕시코 특집인데요. 이 엘그란데 내전이 말도 안 되는 슈퍼 명경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화제이긴 하죠. 저도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이번 주 로우 체드 게이블 광고 됐었는데 취소된 게 푸시 주려고 엎은 거라고 믿는 중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체드 게이블에 대한 푸시를 주기 위해서 원래 등장 계획을 미뤘다. 그것도 맞고 일단은 지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말도 안 되는 우주 명경기를 펼쳐서 지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빵꾸처럼 오래 쉬진 않아도 한 1, 2주는 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삼치야 이 모멘텀 못 살리면 너는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 게이블이 뭔가 AS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3000%로 빠진 거잖아요. 원래는 루차에게 모두 패배했어요. 게이블이. 그래서 이제 루차의 어둠을 파와서 내가 루차의 힘을 얻어서 루차들을 꺾겠다 이러고서 이제 멕시코로 가가지고 막 코미디처럼 진행하던 각본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게이블일 때는 루차한테 다지고 엘그란데일 때는 루차한테는 다 이기고 이게 약간 컨셉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체드가 부상당하게 되면서 짭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나오게 됐는데 짭그란데랑 누가 진짜인지 가리자로 약간 3000%로 빠지게 되었죠. 스토리가. 근데 결국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체드 게이블이 뭐라 했냐면 저는 루차의 어둠을 파헤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에 저는 오늘 패배하면서 이 가면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가 유일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다 이러면서 카이저한테 자기 가면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루차를 이제 펜타를 저격하고 시작했던 스토리지만 어쨌든 수미상관이 좋게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게이블의 가면 레슬러 스토리는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게이블이 다시 인간 체드 게이블 미국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또 커트앵글 롤이 필요하지 않아? 좀 약간 메인 이벤트급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아우라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코디 로즈 로만 레인즈를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려면은 그 아우라나 카리스마가 못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제이코 파투처럼 일단은 앉혀놔. 일단은 한번 도전자 자리에 앉혀놔야지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글처럼 레슬링 머신 기믹 해줬으면 좋겠음. 태닝도 빡세게 해서 진짜 강해 보였음. 이 레슬링 머신으로서 뭔가 좀 인자강 느낌을 내면 좋을 것 같기는 해. 진짜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경기 안 보셨으면 무조건 봐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진짜 이게 좋을 줄은 알았잖아요. 우리 다 좋을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봤으면요 무조건 보세요. 진짜 이게 진짜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너무 재밌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다 담아냈어요. 이 야유 봐요 야유. 경기 전 와 야유다 야유인데 얘가 욕먹을 쯤에서 잘하네. 막 이렇게 막 쳐내면서 막 가는 게 얘가 잘하네. 그런 게이블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게이블이 이제 WWE 로우로 돌아오게 되면 AS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드 게이블의 AS를 논하고 있잖아. 체드 게이블 트리플 A에서 불태웠는데 이 불태우고 가면 벗은 남자에게 해피엔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을 해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썸머슬램 게이블 펜타 상태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획득. 저 이거 진짜 완전 대찬성이에요. 너무너무 대찬성 진짜. 왜냐면은 애초에 펜타 때문에 가면을 쓰고 멕시코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멕시코에서 가면을 벗고 왔잖아. 그랬는데 이제 루차의 어둠을 모두 알아냈기 때문에 루차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게이블이 이 펜타를 꺾고 인컨 챔피언 되는 거 나 완전 대찬성. 썸머슬램이라는 적당히 큰 무대, 한 해 중 두 번째로 큰 무대잖아. 그 큰 무대인 것도 마음에 들고 또 상대가 펜타인 것도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 같아. 복선 회수 완벽한 것 같아서 저 이거 보고 되게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 진짜 맞다. 이게 진짜 최고다. 인컨 돼야 된다. 체드 진짜 안 줄 이유가 없다. 펜타도 지금 뭐 8차 방어전 넘어섰죠. 60일째. 그래서 진정한 파이팅 챔피언 이미지 구축했으니까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거의 한 90일 돼가는 것 같은데 썸머슬램쯤 그때쯤 이러면 될 것 같다. 이 경기 완전히 쇼를 찢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드 특계 믿습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제대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가면이 죽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느낌을 얻는다 라는 체드 게이블의 트윗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는 죽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체드 게이블 앞으로의 활약을 정말 응원해 보고요. 그래서 게이블의 딸들이 이때 로우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지고 졌잖아요. 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 커가지고 멕시코 트리플 A 쇼에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딸 울고 있는 얼굴이 게이블 찡찡거릴 때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빠 또 졌어? 예. 보통 이제 선수들이 가족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경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할 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얼마나 채드 게이블에게 중요한 경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컨 챔피언십 로우 메인 이벤트 싱글 경기 전국 케이블 방송에서 할 때 인컨 챔피언십 군터 상대로 지더라도 불러야 돼. 가족들 앞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잖아. 그런 것처럼 게이블이 이날 이 경기도 자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뽑았던 것 같아. 가족들 앞에서 마스크 벗는 모습이 슬프면서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프로레슬링의 낭만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오랜만에 가족만 오면 지는 게이블. 그렇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할 때도 가족들이 참관했는데 졌었죠. 이게 앱솔루트 시네마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도 너무 좋았고 딸이 아빠랑 하이파이브 했는데 손에 피 묻은 거 보고 표정 굳어지는 게 웃겼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지금 진짜 유일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유일신이 됐잖아요. 그 유일신이 되고 나서 포토슛을 찍었습니다. 이 포토슛을 찍었는데 진짜 굉장히 하이프됐다. 궤도보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이거는 궤도보보다 뭔가 더 위에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뭔가 그 미국에서 쓰는 표현 있잖아. 로켓으로 달까지 쏘아 올려. 약간 이 느낌이야. 진짜 그 포토슛이 이렇게 찍혔어요. 네. 이게 A컷입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더 위에 표현. 궤도보. 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화성 같다 그러지 미국에서는 달로 쏘아 올려 이러더라고. 왜 가사를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JBL도 말했잖아. 얘가 그 지역 방언도 알고 있대요. 지역 방언 사투리까지 알고 있대요. 그냥 멕시코어를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멕시코어를 거의 통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너는 진짜 잘 헤어졌다. 한 번 더 이런 건가 봐. 와, 너는 진짜 잘 헤어졌다, 티파니랑. 와, 안드레아와 미국인에게 키스, 해피엔딩 만세. 진짜 앱솔루트 시네마. 와, 진짜 무조건 보십시오. 유튜브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언더테이커는 가짜 언더테이커를 이겼고요. 오리지널 케인도 가짜 케인을 이겼고요. 오리지널 신카라도 가짜 신카라를 이겼는데요. 오리지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는 짭 아메리카노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타테이커라고 합니다. 타타테이커. 예, 타타테이커가 안드라데보다 스페인어를 덜 구사하는데 알베르토 델리오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 멕시코인들이 아무리 원해도 알베르토 델리오 따위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미국인하고 독일인만으로 멕시코에서 최고의 이야기를 구축했어요. 트리플 H를 아들로 둔 타타테이커를 찬양하는 멕시코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쓰고 있는 언더테이커 짤인데 지금 이 트리플 H가 각본진의 수장으로 있잖아요. WWE. 근데 트리플 레아에서의 각본진 수장은 언더테이커입니다. 그래서 언더테이커가 제대로 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트 던이 이 명승부의 프로듀서였다고 합니다. 이 경기 중에 또 감초 역할로 잠깐 나왔었죠. 라요와 브라보. 근데 이 경기의 프로듀서였다. 실제로 이 경기 전에도 WWE의 프로듀서를 겸한 게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쿡했다. 요리를 제대로 해냈다. 완전 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킹 오브 더 링 시작이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클래시 인 이탈리아 종료 후 2026년 킹 오브 더 링과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 대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부, 여성부 브라켓 대진표가 나왔죠. 그래서 특히 핀벨러가 스맥다운 색깔로 표시되어서 브랜드 이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도전자 예측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진표가 클래시 이탈리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바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남성부는 누가 우승하네, 뭐 여성부가 누가 우승하네 이걸로 말이 많은데 재밌는 사실들이 몇 개 있어요. 이 핀벨러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로우하고 스맥다운으로 이제 로우 둘, 스맥 둘 이렇게 해갖고 인터브랜드로 페이탈 4A로 16강이 진행되는데 근데 핀벨러가 파란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핀벨러 스맥다운 오나?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이탈리 끝나고 대진표 공개되자마자 대진표를 훑어보는데 벨러가 파란색인 거야.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스맥다운 옵니다. 핀벨러가 드디어 저지먼트 데이 탈출. 그니까요. 아무튼 킹 오브 더 링 우승 누가 할 것인가 궁금해지는데 저는 뭐 아마도 오버패미 아닐까? 오버패미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버패미를 지금 뭐 브록이 방해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리브 들어간 거 논란 이것도 뉴스가 있어요. 이미 여왕인데요 란 뉴스입니다. WWE가 리브 모건을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 참가자로 발표해서 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브 모건은 월드 챔피언인데
퀸 오브 더 링 우승자는 썸머슬램에서 월드 챔피언에게 도전권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 리브가 우승하면 이론상 자신과 경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리브 본인도 사전에 이 발표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발표 당시 당황한 표정은 온라인 밈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리브는 SNS를 통해 모두가 나를 두려워해 도전하지 않으니 내가 직접 토너먼트에 참가해 최고임을 증명하겠다 라고 설정상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WWE가 리브 모건의 타이틀 운영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16강에 있어요. 챔피언인데 나름 K페이브 안에서 계획을 좀 펼쳐보자면 리브 모건이 방어전을 하기가 부담되니까 요거는 방어전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챔피언을 잃을 위험이 없으니까 여기에 참가해서 우승하면은 난 방어전 안 해도 되네? 내가 여기에 도전자이자 챔피언인데? 약간 이런 논리가 제1안이고요. 2안으로서는 리아리플리에게 도전해서 뭐 2관왕을 노린다?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리브 모건이 어차피 우승 못할 거니까 뭐 이상한 오류같이 글리치처럼 느껴지잖아요. 글리치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승 뉴스가 또 있어요. 이상하셨죠? 저희도요 란 뉴스인데요. 리브 모건의 최근 행보 뒤에는 WWE 예상치 못한 변수 각본이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프메이드에 따르면 WWE는 원래 레슬매니아부터 썸머슬램까지 장기 스토리라인을 이미 설계해둔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리브를 여성 디비전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고 중요한 각본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 바켈의 부상으로 인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WWE는 리브와 스테파니를 중심으로 다음 단계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스테파니가 이탈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WWE는 임시 방편으로 리브를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 참가시켜 스테파니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바켈이 다쳤으니까 너는 잠깐 킹 오브 더 링에 들어가자.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실화예요, 놀랍게도. 저는 좀 놀라운데 바켈이 저 쓸모없는 거 방출해라. 결론이 왜 그렇게 나는 거야? 아니 바켈은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지금 푸에트리코, 뭐 멕시코 이쪽에서 치트키야. 스페니쉬 계열에서 거진 완전 흥행 보증 수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히스패닉이 얼마나 이 미국에 많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라는데 거진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야 스테파니 바켈이. 근데 내가 의문인 점은 리브가 여성 디비전 핵심 인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각본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계획이었으면은 그러면 있잖아 바켈 하나가 없어진다고 퀸 오브 더 링의 토너먼트에 여기에 떨어뜨려 놓는 게 말이 될까? 챔피언이면 바켈이 다쳤으면 그 각본을 홀드해 놓고 어쨌든 다른 도전자를 맞이하면 되잖아요. 왜 토너먼트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차라리 탑독으로 도전자를 족밥으로 받아. 맥신 듀프리 이런 애들 있잖아. 아이비 나일 이런 애들, 인컨 디비전에 놀던 애들, 그런 애들 다 잡아먹으면서 나 졸라 쎄, 나 챔피언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 챔피언이 퀸 오브 더 링 토너먼트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왕관을 썼는데 왜 왕이 되려고 하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삼치특 라인 그어놓고 절대 안 바꿈. 떡더비 각본진들 태업 장난 없네 쯔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퀸인데 왜 퀸 오브 더 링에 나오는 거야?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봤다. 리브 모건 진짜로 나온다 토너먼트. 특별한 새 출발 계획이란 뉴스입니다. 로우에서 핀 벨러가 공식적으로 스맥다운 소속이 되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WWE는 최근까지도 벨러와 록센 페레즈의 새 스토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의 데이브 멜처는 WWE가 벨러를 저지먼트 데이와 분리시키고 새 프로그램을 부여하기 위해서 브랜드 이동을 결정했다고 말했네요. 실제로 벨러는 오랫동안 저지먼트 데이와 연결되어 있었고 캐릭터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맥다운의 벨러는 이제 군터, 코디, 랜디 등의 새로운 상대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결정을 지지하네요. 이제 대가리가 깨진 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핀 벨러가 로만 레인즈에게 도전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도전도 못할 뿐더러 한다고 한데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벨러가
코디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림은 안 그려지지만 도전하는 것까지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핀벨러가 정말로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멤버십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아직 보고 계시면 핀십 특기 이모티콘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미안이랑 리아랑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지먼트인데 1기가 다 스맥다운으로 와버렸네. 그러네. 데미안 프리스트, 리아 리플리, 핀벨러 이거 어디서 본 멤버 아니야? 알투르스까지. 맞네. 알투르스까지 오네. 맞네. 아 재밌다. 전부 피했더니 저지먼트 데이 재결성. 아 이게 너무 웃기네. 이 뉴스를 번역할 때만 해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댓글 보다가 알게 되니까 갑자기 빵 터지게 되네. 록센이 좀 뭔가 스토리라인 받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이 스토리가 중도 하차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킹 오브 더 링 브라켓 대진표를 보면요. 이 핀벨레 이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로 스맥다운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벨러가 앞으로 스맥다운에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스맥다운이 제가 3시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님들은 막 밥 먹으면서 봐도 되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딴짓 하면서 봐도 되잖아. 난 근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집중하면서 보기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스맥다운이. 그래서 핀벨러, CM 펑크, 스맥다운 이 망해가는 파란색 농장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킹 오브 더 링, 퀸 오브 더 링 브라켓이 모두 발표가 났는데요. 누가 우승하게 될지 저는 좀 감이 안 잡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바페미가 레스너에게 방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스 롤린스가 우승해서 썸머슬램 도전할 것이다 이게 약간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어쨌든 레스너는 은퇴전을 해야 되고 오바페미하고 1대1이고 레스너의 은퇴전 가장 명예로운 방법은 그거인 것 같아요. 썸머슬램. 근데 이제 레스너가 진짜 은퇴냐 아니냐가 문제죠. 레스너가 내년 사우디 레메까지 한다는 썰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바페미는 레스너의 은퇴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썸머슬램 3차전에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오바페미가 우승을 안 해야 되잖아. 우승을 레스너가 방해할 것 같아. 드디어 로만이 세스 잡나. 나도 그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스 롤린스가 로만 레인즈의 인간 상성으로 불리우잖아요. 로만 레인즈를 상대 전적에 앞서고 있는 세스 롤린스가 이번에 킹 오브 더 링을 우승해서 한번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이번에 져야 되지 않을까? 그간 이겼으니까. 져서 로만이 오바페미 올 때까지 계속 이겨야 되지 않을까. 전 아직도 머리가 깨져 있긴 해요. 예, 전 로만이 오바페미 만날 때까지 계속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맥다운으로 새로운 둥지를 튼 핀벨로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라기사 다들 원하던데 해서 이제 라기사도 첼시 그린도 얘네는 킹 오브 더 링 바이브가 아니라 머니 인 더 뱅크 바이브야 사실. 이런 경기로서 증명을 못하는 애들은 킹 오브 더 링을 하면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약간 머니 인 더 뱅크 바이브가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부를 진짜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사실상 세스 롤린스가 정배로 치고 올라왔는데 여성부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여성부가 진짜 모르겠는 게 이오 스카이 아니면은 샬럿, 제이시 제인 이 정도 보여요. 저는 그냥 리브 모건이 이길 것 같은데 리아 리브가 정배 같은데 챔피언이 우승을 또 해? 아 리아 리브를 한다고? 챔피언 대 챔피언 한다고?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크라운즈 할 때 해요. 예, 어차피 크라운즈 할 때 챔피언 대 챔피언 하기 때문에 굳이 또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타이틀을 두고 통합 챔피언십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이 결승전 막 이렇게 갔을 때 바켈이 방해할 수도 있죠. 복귀를 하게 되면서 뭐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베키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에서 너무 놀아서 메인 챔피언십에서 AS 받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2선 타이틀전을 3번이나 내준 여성이 갑자기 1선 타이틀을 토너먼트 우승한다? 이것도 조금 저는 좀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베키는 좀 억가당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전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오스카이, 샬럿, 제이시 제인 정도 보여요. 이 셋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이길지 시간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시 은근 잘 어울리네. 킹 받는 퀸. 그렇죠. 제이시 제인이 저도 이런 말 하게 될지 몰랐지만 경기가 또 은근히 되잖아요.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계속 늘고 있긴 해 라는 뉴스인데요. 이번 클래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찬사를 받은 선수 중 한 명은 제이드 카길이었습니다. 리아 리플리와 약 17분 동안 펼친 WWE 커리어 최장 싱글 매치에서 카길은 경기 운영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자신을 둘러싼 의문부호를 상당 부분 지웠습니다. 블루 썬더밤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사했고 관중들의 야유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완벽한 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샬럿 플레어의 개입 끝에 패배했지만 WWE 내부에서는 이번 경기를 통해 카길이 메인 이벤트급 스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길이 17분이 WWE에서 최장 경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 치러진 경기 중 최장이 아니라 카길 커리어에서 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 최장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뭐 여러가지 보치가 있었지만 현지에서는 나름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 뉴스를 번역하면서 경기 운영 능력? 약간 여기서 이게 약간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 리아 리플리의 캐논볼을 공중에서 잡는데 실패하고 갈 길을 잃고서 포함 치면서 언니 나 이제 뭐해?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버벅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부정했는데 리뷰 때 근데 이제 현지 팬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소감이 좋았으면 좋았다 이러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해. 현지 애들은 한국인들처럼 디테일하고 까다롭게 보지 않아. 이게 내가 계속 번역하면서 느끼는 거야. 진짜로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레슬매니아 때보다는 별로였지만 제이드 카길이 WWE에서 보여준 두 번째로 좋은 경기다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 전에 있는 경기가 다 별로였기 때문에 이 뉴스가 저는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모든 뉴스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레슬링에 영향을 많이 받은 레슬링이라 관점이 좀 다름.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성장형 레슬러 덜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6분 55초를 버틴 제이드 카길 최장 기록 세웠습니다. 본인 커리어 경기 최장 기록이에요. 이래도 되나요? 라는 뉴스인데요. 미국 대통령이자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WWE와 UFC의 모회사인 TKO 그룹 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프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1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규모의 TKO 주식을 매입했으며 거래는 5월 25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백악관 사우스 로원에서 UFC 프리덤 250 개최 계획이 알려진 직후였기 때문에 타이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윤리단체 CREW는 대통령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연관된 행사가 추진되는 것이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알아온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대혼란이 일고 있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레슬매니아에서 빈스 맥만과 삭발빵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레슬매니아 9에서 트럼프 플라자 본인의 경기장을 대관해 준 적도 있고요. 여러모로 로우에 출연해서 돈을 뿌리는 등등 WWE하고 인접한 인물이고 빈스하고 친한 인물인데 또 UFC하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WWE잖아요. 근데 이제 UFC 250이 이번에 백악관에서 펼쳐지는데 그런 인물이 그 타이밍에 TKO 주식을 산 거야.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아저씨의 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회사의 호재를 미리 알고 그 주식을 구매한 거잖아요. 그죠? 백악관 우리 집. 우리 집에서 UFC 할 건데 주식 좀 오를 것 같은데 좀 사놓을까? 이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원래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 주식 못 사는 회사도 있는데 트럼프는 했다. 이게 맞냐? 미국 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TKO 주식을 샀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뭐, 보잉 747을 선물로 주면 받더라고. 자신에 대한 특혜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좀 청렴한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신의 화이트하우스에서 UFC가 열리니까 TKO 주식을 샀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아들도 전쟁주로 떼돈 벌었다는데, 그것도 말이 많죠. 트럼프가 미리 막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트럼프가 리딩방이야, 지금. 그래서 트럼프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도 지금 뭐, 헐리우드 뉴스 중에서 되게 핫한 뉴스 중 하나긴 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제리코도 놀랄 듯이란 뉴스입니다. 코디가 WWE 독특한 개최 장소 아이디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퇴역 항공모함 위에서 WWE 쇼를 열어보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WWE가 USS 인터래피드에서 요코즈나와 렉스 루거의 유명한 이벤트를 개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특별한 장소는 게임 속 배경처럼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WWE는 최근 해외 경기장, 축구장, 야외 경기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벤트를 열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디는 수천 명의 관중을 수용할 만한 방법만 있다면 WWE가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 역시 실현된다면 역대급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디 로즈가 예전에 USS 인터래피드에서 요코즈나하고 렉스 루거가 한 것처럼 항공모함에서 또 하고 싶다. 이게 그러면 게임처럼 특별한 장소처럼 보일 것 같다.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 가일의 배경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나봐.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항공모함 위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 WWE 보다 보면 Tribute to the Troops 있잖아요. JBL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위문 공연이 있는데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항공모함 위에서 해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디 로즈가 놀랍게도 코디의 말은 현실이 되잖아요. 전년도에서 유럽 투어 갔다 와서 이탈리아는 피엘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진짜 이번에 했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할 수도 있다. 항공모함에서 이벤트를 열어보고 싶다. 코디 로즈는 지금 WWE에서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영역을 걷고 있잖아요. 정식 팟캐스트가 WWE 정식 채널에 오픈되는 것도 되게 특혜였는데 거기에 이어서 코디 로즈 채널에서 따로 WWE 풀 경기를 오픈하는 등 계속해서 WWE 남다른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한 2, 3년 안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리코는 이제 배 위에서 호와 크루즈 위에서 했는데 코디 로즈는 보법이 다르다. 항공모함 위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켓값이 개 비쌀 듯 티켓값도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복지 차원에서 군인들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팔 빠질 뻔이란 뉴스인데요. 클래시 인 이탈리아 현장에서 과격한 팬 행동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 로만 레인즈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한 관중이 갑자기 레인즈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은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함께 있던 제이 우소가 즉시 개입했고 팬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WWE를 비롯한 프로레슬링 업계에서는 선수와 팬 사이에 선을 넘는 행동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응원과 신체 접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선수에게 더욱더 강력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요즘에 그 라스베가스 레슬매니아 시즌 때부터 팬들의 민폐 행동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잖아요. 클래식 이탈리 승리 후에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 로만 너무 좋아 이러고 팔을 자꾸 안 놔줘갖고 제이 우소가 이 팔을 막 뿌리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 이 짤이 있는데 민폐다 민폐 이탈리아 이미지를 망치지 마라. 이 팬이 안 놔줘요. 이 팬이 팔을 안 놔줘요. 그래서 제이 우소가 화냅니다. Come on man! 왜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면 뭐 해줘? 민폐다 민폐. 이게 클래식 이탈리 명성부를 끝나고 나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로만 레인즈 인기 체감하기. 로만 여기 좀 봐요. 로만 OTC 발음도 뭔가 이탈리아스럽고 아 인기 많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일단은 축하해 라는 뉴스인데요. 솔 루카가 WWE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르면서 커리어 최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베키 린치와의 경기에서 솔 루카는 끊임없는 기술 공방과 카운터 싸움 끝에 완벽한 솔 스네처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타이틀 획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베키 린치는 최근 티파니, 라이라, 조이 스타크 등 차세대 스타 등을 메인 로스터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솔 루카 역시 그 계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솔 스네처 타이밍 문제로 비판받았던 솔 루카가 결정적인 순간 완벽한 기술을 성공시켜 승리를 장식한 점은 더욱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솔 루카도 좀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베키 린치는 솔루카를 안전하게 받아주고 싶어서 좀 이른 타이밍에 솔루카 하이스팟을 기다렸고 솔루카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느린 타이밍으로 기술을 안정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 하이스팟 솔루카가 공중에 뜰 때마다 되게 막아 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경기를 이 현지만큼 좋게 보지 않았는데 현지는 이 로우에서 솔 스네처가 계속 삑사리가 났잖아. 근데 현지는 삑사리가 안 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현지 팬들이 좀 관대하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 루카가 또 역사에 이름을 썼습니다. 솔 루카가 역사에 이름을 쓴 게 흑인 최초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에요. 예, 최초의 흑인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저도 뭔 소리야 밈인가 이랬거든요. 썬텐을 많이 해서 밈인가 이랬는데 혼혈입니다. 혼혈. 아버지가 흑인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진짜 아빠가 흑인이다. 그래서 진짜 혼혈이다. 이 솔루카는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입니다. 저는 그냥 해변의 여인이라서 서핑을 좋아해서 태닝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흑인이란 걸. 그래서 솔루카도 혼혈이다. 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포스 장난 아니네. 그니까요. 그 어디서 많이 봤는데 데미안 프리스트 같기도 하고 썬텐한 데미안 프리스트 같기도 하고 약간 레니 크레비츠 느낌도 나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실수하긴 했죠 라는 뉴스인데요. 새 WWE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솔 루카가 자신을 향한 비판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일부 팬들은 솔 루카의 경기 중 실수와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아직 메인 무대 수준이 아니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솔 루카는 인터뷰를 통해 NXT 시절에도 비슷한 비판은 항상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인 로스터로 올라오면서 더 많은 시선이 생겼고 그만큼 더 많은 비판도 생겼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랑도 받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관중과 백스테이지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베키 린치가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의 가치를 높여놓은 만큼 그 흐름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처럼 계속해서 솔루카의 보치를 비판하는 팬들이 현지에도 있는데 그 현지에서 이제 많은 헤이터들도 생겼지만 더 많은 팬들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증명해 나가겠다. 솔루카의 포부가 있었고 저도 뭐 솔루카가 뭐 못할 것 같다. 챔피언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솔루카가 일단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먹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어쨌든 솔루카 일단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카 앞으로 많이 증명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치존에 들어간 솔루카의 짤이죠. 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자리에 오른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트리플 H는 참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다. 이제 솔 루카하고 베키 린치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클래식 이탈리아의 장면인데 이제 저도 중계 때 이제 아마 한국에서 올라왔을 텐데 저도 이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키 린치 주목이 길로틴 레그 드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기다리는 이유가 이 솔 루카가 미숙해서야. 솔 루카가 지금 이 길로틴 레그 드랍이 떨어져야 되는데 세로로 있잖아요. 세로로. 그러니까 베키 린치가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옆으로 누워줘야 되잖아. 옆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베키 린치를 마주 보고 있어. 세로로. 반대쪽. 그래서 그러니까 레그드랍을 오른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오른발로 뛰려면은 상대가 자신의 머리를 베키 린치의 오른발 쪽으로 내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레그드랍을 할 때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레그드랍 반대편 왼쪽 다리로 뛰어야 되잖아. 이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키 린치가 반대편 아직 메인이라 얼타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켈라니 조던과 솔루카의 NXT 경기를 제가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 그게 전설의 위로스프레이 리코시의 그 환상의 로프워크 그 장면을 아예 재현했잖아. 오마주했잖아. 그럴 정도로 그 경기가 명장면이 많았는데 그게 또 시전 같은 것도 서로 체조 덤블링 출신이고 하이플라이어다 보니까 서로 합이 잘 맞은 것도 있었고 내가 한편으로 추측하기로는 솔루카하고 그 켈라니 조던과의 경기는 아마도 DDP의 스타일로 1부터 100까지 다 짠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나 싶어. 근데 베키 린치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팟만 짜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얼타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원래 레슬러들이 하이스팟이랑 집으로 가는 마지막 장면만 짜잖아 보통. 근데 그런 선수들도 있고 1부터 100까지 다 짜는 걸 좋아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짜고 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은 모든 걸 다 짜고 안심해야 되는 선수를 만날 때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서 솔루카가 베키 린치 상대로 과외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인 로스터에 적응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난 이런 부분 때문에 솔루카를 챔피언 주는 게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벨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해내기를 빌어요. 요즘 애들 불안감이 심해서 라이브로 하는 걸 잘 안 한다는데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야박하시다 라는 뉴스인데요. 알렉사 블리스가 최근 경기 후 팬의 지적에 직접 반응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맥다운에서 제이드 카길에게 패배한 알렉사는 경기 후에 제이드의 뒤풀이로 추가 공격까지 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철제 의자 위로 제이드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계 카메라 각도상 알렉사의 얼굴이 의자에 닿지 않는 것이 그대로 포착이 되었고, 한 팬은 얼굴이 맞지도 않았는데 왜 얼음찜질을 하고 있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렉사는 팔꿈치 공격도 맞았고 얼굴에 킥도 여러 맞았다. 경기에는 피니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팬들은 맞는 말이다 라는 반응과 함께 뇌진탕 경험자에게 무리를 시켰다는 의견이 있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드 카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알렉사 블리스를 1대1로 먹방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스맥다운에서. 왜냐면 클래식 이탈리아에서 챔피언에게 도전해야 되는 몸이잖아. 그래서 이제 알렉사 블리스를 먹방하고 나서 뒤풀이로 철제 의자 위에 JD들을 장렬했는데, 이 제가 알렉사 블리스를 비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박수 접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랍킥 올 때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펑 이렇게 염력 접수를 많이 한다. 이 알렉사가 철저하게 이 푸시업 하듯이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서 보호했단 말이야. 나도 이거 중계하면서 닿지도 않았네 크크 속으로 그 생각 했거든. 근데 실제 중계에서는 의자 위로 맞았어요 막 이랬는데, 아무튼 나처럼 이제 톡식한 미국의 팬이 알렉사 블리스를 비난했다. 이게 이제 경기 후에 백스테이지에서 얼음찜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샬럿이 막 되게 걱정하거든, 알렉사를.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한 팬이 얼굴을 맞지도 않았는데 얼음찜질을 하고 있냐 이렇게 트윗을 날린 거야. 그러니까 알렉사가 화가 났어. 화가 나갖고 팔꿈치도 맞았고 킥도 맞았는데 경기가 피니시만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알렉사가 화가 났다 해서 재밌는 글인 것 같아서. 얼굴이 생명이야. 맞죠. 얼굴이 생명이죠, 알렉사 블리스. 다시 핫해지고파 라는 뉴스입니다. 니키 벨라가 클래식 이탈리아를 위해 독특한 컨텐츠를 제안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니키는 차오 벨라라는 프로젝트를 WWE에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탈리아 각지를 여행하면서 WWE 슈퍼스타들과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데미안 프리스트와 니키 벨라가 스쿠터를 타거나 니키 벨라와 군터가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를 여행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니키는 이를 에밀리 인 페리스의 WWE 버전, 즉 에밀리 인 로마 같은 느낌으로 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WE 내부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작되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탈리아 관광 컨텐츠를 짜서 피칭한 거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면 해외 4명이서 막 배우 막 개그맨 한 명 껴갖고 막 4명이서 막 유럽 가고 막 그런 거 막 찍고 막 그러잖아. 그런 쇼를 니키벨라가 이탈리아 가는 걸 약간 제안했는데 결국엔 만들어지진 않았다.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어. 그냥 네가 주인공 하고 싶은 거잖아. 토타벨라스 이름만 바꿔서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인데요. 서울대 과외 선생님이란 뉴스입니다. 니키 벨라가 링 복귀를 위해 브라이언 다니엘슨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키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현지 코치가 처남인 브라이언 다니엘슨이라고 공개해서 정말 엄격하지만 꼭 필요한 피드백을 매주 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WWE는 원래 니키와 브리벨라를 여성 태그팀 챔피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니키의 부상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복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역대 최고의 테크니션 프로레슬러인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직접 훈련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팬들이 나아진 경기력을 칭찬해 주었다라는 원문의 본문도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담았어요. 안 담았는데 안 담으려고 또 생각하니까 아쉽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화내는 장면이 뭔가 재밌어. 이 채팅이 이렇게 곁눈질로 봐도 막 니키벨라만 나오잖아요. 채팅이 막 브르르 이렇게 올라가. 그럼 뭔가 재밌어.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안 퍼왔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니키벨라가 지금 데니엘슨 서울대 과외 선생님 만나서 치른 경기들이 경기력이 향상되었다고 칭찬받는다고 이 팟캐스트에서 말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처남 브라이언 다니엘슨의 과외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키가 경기력이 좋았다고? 별로. 네, 맞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WWE의 금쪽이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가장 기대하는 차세대 스타 중 한 명인 제본 에반스가 자신을 도와주는 멘토들을 공개했습니다. 데니스 살세도와의 인터뷰에서 에반스는 로만 레인즈, 존 시나, 코디 로즈를 비롯한 여러 정상급 선수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베키 린치가 지금 거의 백스테이지 엄마죠. 또한 NXT 총괄을 맡고 있는 숀 마이클스 역시 필요할 때마다 직접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본 에반스는 최근 WWE 내부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로만 레인즈와 베키 린치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WWE가 미래의 간판 스타 후보로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잘 될 줄 알았던 JCW 이 인디 레슬링의 슈퍼 루키가 계속 떡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모든 벨트 최연소 기록의 치트키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가 랜디 오튼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된다. 여기도 유망주 뉴스인데요. 처음 본셈 치조라는 뉴스입니다. 클래시 인 이탈리아 이후 줄리아의 캐릭터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WWE 여성 US 챔피언인 줄리아는 현지 관중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고 경기 후에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팬들은 WWE가 줄리아를 선역 전환하고 본격적인 푸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인 로스터 승격 이후 줄리아는 기대에 비해 다소 기복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탈리아 반응을 계기로 캐릭터를 재정비하는 소프트 리셋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WWE가 실제로 방향 전환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줄리아 이번에 금발로 리셋했잖아요. 금발로 기믹을 리셋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의 객석의 모습을 드러냈고 로우에서 경기까지 했잖아. 근데 이탈리아 팬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던 게 이제 일본인 엄마와 이탈리아 아빠가 영국 유학에서 만나서 낳은 게 줄리아예요. 그러니까 줄리아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버지, 일본인의 어머니, 영국에서 출생한 영어를 못하는 일본인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나라에 왔잖아. 그래서 이제 뭐 기술도 뭐 유행어도 뭐 아비데루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이탈리아어가 많아요. 얘가 기술 이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가서 반응이 떡상했다. 떡상해서 얘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탈리아에서만 이런 반응이면은 푸시를 주기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기믹을 바꾼 이상 약간 금발로서 약간 선형 느낌으로 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푸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현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좀 하나 하겠어요? 영어도 그 모양인데 이탈리아어를 하겠어? 영국에서 출생하고 아주 어릴 때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또 혼혈 출신이라고 또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오프닝 메인에 묻혀서 그렇지 어제 퀸업 경기도 괜찮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경기 잘해요. 경기 잘했고 스타덤 때도 저는 너무너무 메가스타로 봤거든요. 스타덤 때부터. 아니 삭발 경기를 졌는데 삭발에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얘는 진짜 좀 되겠다 이랬는데 WWE 왔고 NXT에서 너무 잘했고 아우라가 막 소름 돋을 정도였거든. 그래서 얘는 진짜 잘 되겠다 이랬는데 스맥다운에서 살짝 좀 아쉬운데 아무튼